네, 시황과 특징주 알아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작지만 강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전략, 신한투자증권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플리토라는 기업입니다. 플리토. 사실 이제 AI라죠. 인공지능이 고도화된다. 그리고 이제 대중화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어 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표현하면 석유를 캐는 기업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이익 창출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AI 테마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제 이정수 CEO를 포함해서 80년대생 3명이 SK텔레콤의 산업벤처에서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번역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고 또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23년 기준 매출 비중은 데이터 판매가 63%, 플랫폼 서비스가 37%입니다. 사업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우선 자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집단 지성, 쉽게 얘기하면 다수의 번역가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개된 플랫폼이 약 20% 정도고 또 플리토의 강점이 되게는 비공개 플랫폼을 통해서 80% 정도의 언어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제를 하고 엄격하게 검수를 해서 만든 게 말뭉치라는 겁니다. 이 코포스, 말뭉치를 B2G, 정부기관, B2B, 기업, 그리고 B2C 형태로 판매하는 게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리토 AI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테마주에서 이제 실적 개선주로 가고 있다라고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 기술 아무래도 AI일 텐데 AI 폰도 이미 상용화 됐고 그 확산 속도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빠른 것 같은데요. 플리토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챗 GPT가 이제 LLM이라고 하죠. 거대 언어 모델로 기반을 해서 생성형 AI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스피커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AI 온 디바이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음성 이미지까지를 멀티모달까지 변화가 되는 이걸 흔히 말하면 이제 고도화된다는 측면인데 이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중화를 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런 환경은 기존의 고객사를 통해서 매출 확대는 물론 23년 말에 우리나라의 2개 IT 업체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해서 국내의 거래처 확대가 다변화되면서 실제적으로 고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사업 분야로 말씀드렸는데 우선 데이터 판매입니다. 북미 IT 업체, 우리나라의 네이버,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3대 거래처입니다. 23년 기준으로 북미 IT 업체가 31% 포함해서 이 3대 거래처가 매출 비중이 60%가량이 됐었는데 23년에 25%가량 데이터 판매 매출이 증가하면서 세 자릿수 매출을 기록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북미 IT 업체하고 네이버 매출이 24년부터 크게 늘고 또 새로운 23년 말에 우리나라 IT 업체 2개를 포함해서 국내 거래처 다변화가 되면서 23년에 이 분야 매출이 25% 성장한 데 이어서 24년에 79%, 그리고 25년에도 39%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익 창출의 기본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플랫폼 서비스는 번역가하고 수요자를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하게 플리토의 경우에는 메뉴하고 웹툰에 대해서 번역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했고 또 일본 법인을 통해서 매출이 급증하면서 23년에 27% 매출 성장에 이어서 금년도하고 25년에도 이 분야 매출은 32%, 15%. 그래서 시장의 활황기에 맞춰서 준비된 기업으로서 고성장을 할 거라는 측면입니다. 규모의 경제까지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매출 성장이 최근에 두드러진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실적과 함께 주가 전망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23년에 이제 178억, 매출은 고성장을 했지만은 고정비가 좀 크기 때문에 50억대에서 60억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 24년은 1분기를 포함해서 빠르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4년에는 300억 가까이 매출에 20억대 영업이익이 되고 25년부터는 실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첫 흑자를 기록했지만은 주가는 너무 선행적이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58,200원까지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적으로 불어닥친 AI 테마 열풍의 기능이었고, 이제부터는 첫 흑자 기반으로 24년부터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AI 주식으로 미리 실적에 앞서서 충분히 선취매를 할 만한 충분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AI 테마주로 엄청 보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주춤한데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 추이에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스몰캡 전략 두 번째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예, 넥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PBR이 0.4배 정도고, 또 PER 주가 대 수익 비율은 뭐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절대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측면입니다. 자, 우리나라 스틸 파이프라 하죠. 강관이라고 하죠. 국내 강간 4위 업체이지만은 미국 쪽 수출에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수출 비중이 74%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가장 높고, 절대적인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입니다. 자, 미국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쿼터제로 막혀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관간 4위 업체지만은 수출 쿼터만 따진다면은 유정관 기준으로 25%로 업계 독보적인 1위인 세아제강하고 공동 1위입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절대 저평가된 기업이고 대미 수출의 강점을 가진 분야. 자, 이런 분야가 충분히 증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성장성까지 갖춰질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볼 만한 그런 업체라는 판단입니다. 넥스틸 종합 강관 제조 기업인데 국내 강관 4위고 미국 쪽이 수출에 강점이 있다라고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도 증설 투자 단행하고 있다는 점이 좀 자신감으로 보이기도 하고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이제 23년 8월 달에 26인치의 대구경 설비 35만 톤을 경주 1공장에 증설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넥스틸은 16인치까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경 구경이. 근데 26인치의 대형 설비를 증설을 했고요. 또 24년 중에는 그동안 이제 전기 용접, 사실은 이제 그 강관이라는 건 용접 형태로 좀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 용접에서 아크 용접 방식을 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스파이럴 5만 톤, 그리고 25년에는 롤 밴딩 18만 톤의 설비를 완공합니다. 자, 이 설비 효과, 증설 효과는 네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 능력이 25년 말에 145만 톤입니다. 이걸 22년 말 대비로는 67% 증가를 하고 23년 말 대비로는 19% 증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구경에서 26인치의 대구경을 하면서 종합 관관업체가 된다. 또 그동안 전기 용접만 했지만은 아크 용접까지 추가됐다는 측면입니다. 더 구조적인 측면은 대형 구조물 시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6인치하고 스파이럴 관관의 증설 효과인데, 공항이나 항만의 큰 사이즈 쪽에 시장에 지출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해상풍력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입니다. 해상풍력에는 주로 이제 후판, 후유관이 쓰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25년에 완공되는 롤밴딩 관관 증설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대규모 증설을 통하고 또 대구경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이제 종합 메이커로 부각될 만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16인치에서 26인치 대형 구조물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종합 관관업체로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그 저평가돼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앞으로 이제 넥스틸의 실적 점검해주시고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예,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미국 상황이 어떨 것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제 22년, 23년에 대단히 좋은 환경에서 지금은 23년 하반기부터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조심스럽지만은 미국의 관광 수출은 쿼터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1위 쿼터제로서 이상을 갖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금년 초부터 수입 관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이다.
또 많은 유가에 대한 가격 변수가 많이 있지만은 미국의 석유 채굴량은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정관 같은 경우에 소모품으로 쓰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 환경도 좋다. 또 최근에 환율까지 감안하고 급락을 했던 스프레드가 안정을 보이기 때문에 증설 효과와 더불어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컨센서스 기준이지만은 23년에 6,200억 정도의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했습니다. 24년에는 7천억 정도 매출에 1,000억 이상 정도의 영업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증설 효과까지 맞물린다면 25년에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본다면 주가 대 순자산 비율이 0.4배 정도 되고 또 주가 대 수익 비율을 따져보면 금년도에 2.2배 또 25년에는 1.9배이기 때문에 절대 저평가에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배당 투자 매력까지 감안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주당 700원 배당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투자를 계속하고 이익이 감익이라는 걸 감안하면 500원 배당만 감안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6.6%고요. 여기 또 재밌는 게 이 회사가 572억 원에 대해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배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금을 뗍니다. 15.4% 세금을 떼는데 572억 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년도에 182억 원을 포함해서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100% 받게 되겠고 또 금융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종합적으로 23년 상반기 실적이 좋고 23년 하반기 실적이 급감을 했는데 이 상반기 24년 실적이 안 좋은 상반기에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또 23년 8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당시 공모 가격이 11,500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34%, 35%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 자, PBR 지표 또 PER 경우에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미국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긍정적이다. 또 조심스럽지만은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이쪽 분야에 대한 산업이 활성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매우 싼 주식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설비 증설에 따른 성장성 제고, 그 미국 수출에 대한 강점,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스몰캡 전략 플리토 넥스트틸 살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